비가 오던 화요일이었다. 나는 아들 지우의 담임 상담을 위해 학교로 향했다. 교실 문 앞에서 이름표를 봤다. 3학년 2반 담임 윤서연. 단정한 글씨였다. 문을 열자 밝은 미소의 여자가 일어섰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녀는 30대 초반. 단정한 머리, 또렷한 눈.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교사처럼 보였다. 그날 상담은 평범했다. 지우는 감정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 편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밤 남편 현우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낯선 향이 났다. 은은하고 가벼운 꽃향기. 나는 물었다. 향수 바꿨어? 그는 웃었다. 회사 여직원이 선물로 줬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뒤 학교 상담실에서 같은 향을 맡았다. 윤서연 교사에게서. 가슴이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짧은 진동.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그가 잠든 후 처음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이었다. 카카오톡 상단 고정 대화. 이름은 저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은 낯익은 교실 배경. 오늘 지우 앞이라 조심했어요. 다음엔 학교 밖에서 봐요. 숨이 막혔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혹시 오해일까? 하지만 대화는 분명했다. 당신이 아빠인 모습이 더 좋아요. 그 문장은 나를 산산이 부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을 지우의 아빠로 사랑하고 있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우리 아이의 세계까지 침범한 관계였다. 나는 학교를 다시 찾았다.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가능할까요? 그녀는 침착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대화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나는 물었다. 우리 아이 담임으로서 이게 할 짓입니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사랑? 그 단어가 이렇게 비열할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다. 당신 학교 갔다 왔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미쳤어? 그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처음엔 그냥 상담이었어. 지후 이야기하다가 가까워졌어. 아이를 핑계로.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인정이었다. 나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며칠 후 조사가 시작됐다. 윤서연은 직위해제되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훈의 아빠래. 담임이랑. 지훈은 학교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깨달았다. 어른의 욕망이 아이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밤 지우가 물었다. 엄마, 선생님 왜 안 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아빠 요즘 이상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 말하지 않을 뿐.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윤서연은 이전 학교에서도 유부남 학부모와 관계를 맺어 조용히 정근을 갔던 전력이 있었다. 패턴이었다. 학부모 상담, 감정 공감, 의존, 관계, 그리고 이동. 현우는 그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지우는 내가 키워.
현우는 말했다. 난 아이 버릴 생각 없어. 그럼 아이 앞에서 진실 말할 수 있어?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 침묵을 마지막 대답으로 받았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대응 준비 중입니다. 윤서연은 주장했다.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학부모의 일방적 오해다. 현우도 진술서를 냈다. 감정적 교류는 있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나는 웃음이 났다. 카카오톡 대화, 호텔 CCTV, 카드 사용 내역.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었다. 그녀는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버리면 다 폭로할 거야. 지우도 상처받을 텐데 괜찮아?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몸이 식어갔다. 지후의 이름을 협박에 쓰고 있었다. 현우는 두려워했다. 제가 무슨 짓 할지 몰라. 그제야 나는 알았다. 그는 사랑한 게 아니라 얽힌 것이었다. 지우는 말수가 줄었다. 학교에서도 친구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담임 대체 교사가 전화를 했다. 지우가 수업 중에 갑자기 울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친구가 말했다고 한다. 너희 아빠랑 선생님 이상하다며?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어른들의 죄가 아이의 자존심을 밟고 있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현우는 공동 양육을 요구했다. 그의 변호사는 주장했다. 불륜과 양육 능력은 별개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학교 환경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법정은 차가웠다.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증거와 판단만이 남았다. 그때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윤서연의 전 학교 학부모가 익명 제보를 했다. 저희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났다. 패턴은 명확했다. 상담으로 접근, 가정 문제 공감, 정서적 의존 형성, 관계, 문제 발생 시 정근. 이번에는 도망갈 곳이 없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 결론은 파면, 교직 박탈. 그녀는 마지막까지 말했다. 저만 벌 받는 건 부당합니다. 그 말은 끝까지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이혼 판결, 친권 및 양육권 나에게 단독 지정, 위자료 현우 1억 원, 면접 교섭권 제한. 판사는 말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책임은 무겁다. 그 문장은 내가 기다리던 정의였다. 윤서연은 교직을 잃은 뒤 현우에게 매달렸다. 나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현우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SNS에 암시 글을 올렸다. 진짜 피해자는 나다. 그러나 여론은 차가웠다. 아이를 건드린 순간 사회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가 술에 취해 현우 집 앞까지 찾아왔다. 나 버리면 다 말할 거야. 그 순간 지우가 현관 뒤에서 들었다. 지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물었다. 아빠가 선생님이랑 왜 만났어? 현우는 울었다. 처음으로 아빠가 잘못했다. 그 고백은 늦었지만 아이에게는 필요했다. 우리는 이혼 후 이사를 갔다. 지우는 새 학교로 전학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우가 말했다. 엄마, 나 선생님 될 거야. 나는 놀랐다. 왜? 나 같은 애 상처 안 받게 해주려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라는 걸. 이사 후 6개월 조용해졌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당신만 행복해지면 끝인 줄 알아? 윤서연이었다. 번호를 바꿨을 텐데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지우가 다 잊은 것 같아? 애들은 기억 오래 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집착이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미 이전 협박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접근 금지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100엠 이내 접근 금지.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이 그어졌다. 하지만 집착은 종이에 적힌 선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우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학교 교사랑 거래처 하나가 끊겼다. 승진은 물 건너갔다.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나 다 망한 것 같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망한 건 당신 선택 때문이야. 그는 침묵했다. 이번엔 변명이 없었다. 지우는 중학생이 되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 상대는 말했다. 내 아빠 바람났잖아. 지우는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상담실에서 아들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섞여 있었다. 엄마, 난 왜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그 집이 아니야. 넌 내 선택이야. 윤서연은 다른 지역 학원에서 일하려다 경력 조회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파면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다. 학부모 카페에서 그녀의 이름이 돌았다. 그녀는 점점 고립됐다. 그리고 결국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다들 나만 악마로 만든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외로워진다. 어느 날 현우가 찾아왔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 나 상담받기 시작했어.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공허함을 인정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어. 그 말은 늦었지만 솔직했다. 나는 말했다. 그걸 아이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지우 앞에 앉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어른이 약했어. 지우는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다시는 핑계 대지 마. 그날 이후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상처를 붙들고 있지도 않았다. 나는 오랜 꿈이었던 상담심리대학원에 진학했다. 아이 상담 전문 과정을 택했다. 상담실에서 만난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어른의 선택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 말은 과거의 지우에게 해주고 싶던 말이었다. 어느 겨울 윤서연이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았다.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의 만족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끝났다는 감정. 지우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진로 상담지를 보여줬다. 희망 직업교사. 나는 놀랐다. 왜? 나처럼 상처받는 애 없게 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상처는 누군가를 파괴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지우는 고3이 되었다. 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학교 폭력과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다. 어느 날 상담 기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지우 또래 아이들의 고민 중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른의 선택은
아이의 세계관을 만든다. 현우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다시 시작했다. 술을 끊었고 정기 상담도 이어갔다. 그는 이제 변명 대신 설명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후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다. 완벽하진 않지만 거짓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학부모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주제는 학부모와 교사의 경계. 나는 강연장에 들어섰다. 그리고 맨 뒷줄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다. 윤서연.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강연이 끝난 후 그녀가 다가왔다. 잘 지내셨네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당신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말했다. 그 욕망이 아이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변명이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한 번만 사과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한테 말고 아이에게. 며칠 후 지우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짧은 문장. 선생님이 어른답지 못했어.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이제야 알아. 지우는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지우는 사범대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현우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두 사람 다 와. 입학식? 그 말은 우리에게 주는 기회였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라는. 벚꽃이 흩날리던 날, 지우는 교정에서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교실 하나가 무너졌지만 한 사람의 꿈은 무너지지 않았다. 현우가 옆에서 말했다. 고맙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우가 선택한 거야. 몇 년 후, 지우는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첫 학부모 상담 날, 그는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부모님, 아이 앞에서 서로 존중해 주세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상담실 밖에서 눈물이 났다.